오늘 2차 함수는 끝나요. 자, 그럼 2차 함수랑 직선에 관련된 걸로도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은 2차 함수가 직선 중에서 딱 뭐랑만의 관계를 좀 봤어요? x축과의 관계만 봤죠? 그쵸? 1차 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와의 관계만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2차 함수가 다른 이제 직선과 관계된 거를 한 번만 잠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하나가 지나간다고 쳐볼게요. y는 gx. 그쵸? 뭐, 요거는 그냥 mx 플러스 n 그냥 요렇게 한번 잡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하고 이차함수만의 내용은 아니고요. 모든 2개 이상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교점이에요. 그쵸? 교점이 존재하면은 교점 먼저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fx랑 gx의 두 근이 이제 알파랑 베타다.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얘를 갖다가 넘겨서 fx 빼기 gx가 0으로 잡아도 어차피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2차에서 1차 뺐으니까 당연히 2차죠. 그리고 인수가 x-알파, x-베타 반드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최고째 계수는 어차피 f 따라갈 거니까 a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알파 집어넣었을 때 똑같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f에서 g를 뺀 함수, 그렇죠? 이걸 차함수라고도 하고 나는 뺀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h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수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미적분 1에서는 제가 너무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이제 인수 정리로 들어가는 거. 거기는 이제 3, 4차 함수에 관련된 어떤 뭐 함수에 대한 내용이랑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인수 정리를 쓰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일단 2차 함수식에서 한번 본 거고 지금 이 케이스는 어때요? 그러면 둘이 두 근을 만나네. 만약에 얘가 지금 x축과 두 근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양수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상태가 판별식이 양수인 상태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묻혀볼게요. 기억이 똑같아야 되는 미안. 자, 그럼 이 상태면은 접하는 거죠. 그 접하면은 이때는 지금 판별식이 0인 상태겠구나. 그렇죠? 지금 이게 gx가 이렇게 생긴 상태면 뺀 함수 입장에서는 x축이 지금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미안해.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죠? 꼭지점에서 x축이 나오는 그림이라 판별식이 0인 걸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gx가 얘보다 아래쪽에서 지나간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x축이 밑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얘가 지금 판별식이 음수인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좀 뻔한 거예요. 앞에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느낌은 딱 오기는 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게 이쪽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치관계를 한번 보여달라. 그쵸? 뭐 레벨 1에 있는 문제 중에서 간단하게 일단 32-1번을 한번 봐보면 그쵸?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건데 그냥 잠깐 한번 설명할게요. 자, 얘랑 y는 x-4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다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둘이 중요한 건 이제 만나냐 안 만나냐 요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다 좌변으로 넘긴다 그러면은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당장 이것만 해도 판별식 음수 나오죠? 왜냐면 b제곱 빼기 4ac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둘은 어떻다? 안 만나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몰라. 얘는 지금 꼭지점이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 x-3이 그럼 어떻게 된다? 안 만난다. 그쵸? 아, 얘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 보다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 어차피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0,-3을 y절편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 얘가 약간 좀 요런 느낌인가 보다. 그쵸?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3 여기가 3 그쵸? 아우 안 만나는구나. 그죠?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그림 보니까 안 만나네. 근데 뭐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수식적으로 명백하게 한번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접하는 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판별식 0으로 찾아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나중에 원박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니까 뭐 그냥 판별식에 대한 건 얼마든지 2차짜리는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35번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접한다라는 해석이에요. 접한다. 그죠? 접한다라는 걸 뒤에서 본격적으로 따로 보지만, 겸사겸사해서 한번 좀 볼게요. 너무 간단했네. 미안.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밑에 것들 내용 다 비슷하니까 중류형 2번 쪽에 있는 접선 요거 한 번만 좀 봐봅시다. 자, 똑같이 빼남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44번 요거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 요게 나중까지 그냥 바로 튀어넣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1차 함수의 개수가 기울기죠? 그래서 2,1을 지나가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는 몰라서 그냥 m으로 써봅시다. 2,1 지나가니까 2 집어넣어서 1 나오게 만들려면은 저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m 곱하기 x-2 플러스 1. 그쵸? 2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뭐 판별식만 빡 써버리면 그냥 끝나죠? 오케이. 2,1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2차 함수랑 접하니까 2,1 지나가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판별식 방으로 들어가자.
자, 된 친구들은 아우 심심하면 잠깐만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볼게요. 답 나온 친구들은 지금 다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씩이 이상하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를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y는 그냥 mx 플러스 n 해놓고 걔가 2,1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2를 집어넣으면 돼요. y는 1은 2m 플러스 n. 그래서 n 값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갖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죠. 그럼 mx 빼기 2m 플러스 1. 똑같죠? 어차피 이거 정리하면 둘이 똑같아요. 오케이. 몰라. 그냥 일반으로 다 때려봤고 그냥 2,1 지나간다 라고 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둘이 접하는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막 서로들은 2식은 판별식 양수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직선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접하는 거고 얘도 이 직선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접하는 게 두 종류가 나오는 거지 한 직선 안에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 둘이 만약에 연립한다면 그렇죠? 요 상태에서 식이 판별식 그냥 양수로 들어간다. 왜? 이게 지금 근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접하는 상태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둘이 빼남수 입장에서 보잖아요? 빼남수 입장에서 보면은 m이 특정 값일 때는 이렇게 접하는 거고요. m이 또 특정 값일 때는 이렇게 접하는 거라서 m 값에 따라서 접하는 게 두 종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다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x제곱. 얘는 플러스 m-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4. 그렇죠? 요게 지금 현재 빵인 상태에서 판별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4. 그렇죠? 요게 지금 현재 빵인 걸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플러스 8m 빼기 16. 그럼 빵.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m제곱 플러스 4m 빼기 12는 0이니까 얘는 지금 6과 2로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m 플러스 6, m-2는 빵. 따라서 m 값으로 가능한 게 2랑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틀렸어?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간의 문제들은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저기 요 평행 이동은 솔직히 평행 이동이 참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당장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fx가 x제곱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했다라고 친다면 1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x-1의 제곱일 거야. 꼭지점이 1,빵이니까. 그러면 fx 입장에서 뭐예요? x 대신에 x-1 집어넣은 걸로 보면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x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은 x 대신에 x-1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도형의 이동에서 따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이쪽에서 같이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내신에서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46번. 많은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46번. 자, 문제가 이해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풀고요. 헷갈리는 사람은 잠깐만 문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조형물이 이차함수 위로 볼록한 것처럼 생겨 있어요. 그쵸? 그 가로등 밑을 원점이라고 잡아보면은 가로등 꼭대기가 지금 0,9인 지점에서 빛이 발산하고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조형물을 비춰요. 그럼 조형물에 비춘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렇게 빛을 비춘다 그러면은 얘는 이 부분에 그림자가 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그림자가 다 지고 있는 상태예요. 왼쪽은 어차피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자락에서 그림자 생기는 부분은 어디게 되냐? 그쵸? 여기가 그림자 끝이라는 거야. 그림자는 지금 이만큼이 생기겠구나.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얘 x좌표 얼마냐, 원점부터 거리가 얼마냐 라는 게 딱 이 얘기일 뿐이에요.
지금 이거 9라고 쓴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m 값이 나왔죠? 마이너스 10이지. 얼마 나왔더라? 양수가 나와요? 이상하다. m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그치, 이게 반별식이죠. b제곱 마이너스 1씩 그게 막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반별식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 지금 얘는 최고치 개수를 모르는데 그냥 1로 잡았어요. 사실 위로 올라가서 최고치 개수가 음수해야 되는데. 자, 이 참수의 최고체 계수를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쵸? 얘는 0과 4에서 x축과 만나고요. 그 다음에 2,4를 지나가는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식을 일단 먼저 좀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 자체도 0,9, 그죠? 기울기만 몰라요.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예요. 자, y는 지금 0과 4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인수 정리로 들어간 다음에 최고치 계수 모른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꼭지점이 2,4다. 그렇죠? 꼭지점이 2,4다. 최고치 계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지금 요거 두 개를 잡았으니까 얘는 2,4를 집어넣어야 A 값이 정리가 되겠고요. 자, 요 경우는 어차피 꼭지점 잡고 간 거니까 0,0이나 아니면 4,0 둘 중에 하나 잡고 집어넣어도 돼요. 어차피 뭐 대칭축이 이기 때문에 0,0 넣나 4,0 넣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4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i.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로 보더라도 어때요? 0,0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0은 4a 플러스 4. 그래도 어차피 a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네요. 그쵸? 2차 함수의
최고치 계수가 나왔어요. 자, 요 식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4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y절편이 구인 상태 아니냐. 그러면 얘네 둘이 접하는 거를 찾아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mx 플러스 9. 그래서 우변으로 싹 다 넘겨주면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4x 플러스 9는 빵.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일단 판별식 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여기 일단 빵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m제곱 빼기 8m 플러스 16 빼기 36은 빵. 그래서 m제곱 빼기 8m 마이너스 20은 빵. 그래서 m-10 m 플러스 2는 빵.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거나 10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잖아요. 왜? 내려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인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생각도 들죠? 뭐예요? 10은 그럼 뭐지? 도대체 왜 나온 거지? 그쵸? 이 10은 뭘까요? 자, 요 10은 약간 요 느낌이에요. 이차 함수가 다 존재한다면 0,9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가 기울기가 이렇게 된 애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고 왼쪽으로 접하는 애가 또 있다라는 거야. 이게 기울기가 10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형물이 지금 이렇게 잘라져 있으니까 애초에 그 왼쪽으로는 이제 그림자 생기는 거에 대한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 쪽만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걸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잠깐만. 이게 접하는 점 찾아야 돼요? 굳이 안 찾아도 되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요 x좌표만 구해주면 되니까 y가 0 나오게 하는 x. 그죠? 2분의 9,0. 한마디로 그림자 끝까지 거리는 지금 2분의 9m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만약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조금만 더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된 친구들은 47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레벨 4지만 일단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 문제가 이게 아니라 바로 등에서 빛이 주는데 반대쪽 치면 반대 비쳤어. 그러면은 가로 치면은 다 빛이 가로 등보다 더 거리가 가로 등이 얘가 불빛이 나오는 거지만 가로 등은 이게 가로 등이잖아요. 맞아. 오케이.
자,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렵죠. 그쵸?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에서 지금 fx랑 gx를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그냥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lx는 fg랑 동시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접점이 알파, 베타, 얘는 최고치 계수가 2, 얘는 최고치 계수가 1. 그쵸? 그 다음에 문제 내용 나오는 건 뭐냐면은 베타는 알파의 마이너스 2배다. 그쵸? 요게 마이너스 2알파다 라고 돼 있어요. 아, 근데 이걸 봐도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그쵸? 눈에 띄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결국 구하는 게 뭐예요? fx, gx 두 교점. 그쵸? 두 교점. 아, 요게 지금 합이 나와 있어요. 요 x좌표의 합이 나와 있어요. 그쵸? 아, x좌표의 합이 나와 있는데 곱은 얼마냐?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써져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알파, 베타에 대한 거를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 알파랑 알파는 지금 얘랑 LX가 만나는 거, 그쵸? 아, 첫 번째 fx랑 LX가 알파에서 접한다. 그쵸? 이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gx가 또 lx랑 만나는 거는 베타에서만 알고 접한다. 그쵸? 지금까지 썼었던 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다. 그죠? 뭐 일단 써볼게요.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다.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아, fx랑 gx가 만나는 두 근의 합이 지금 24라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fx는 gx의 두근 곱이에요. 그쵸? 자, 문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잘 정리해야 돼요. 얘는 계속 얘기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뭐 강력한 힌트라기보다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fx식하고 gx식하고 lx식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구해집니다. fx가 어떤 식인지, gx가 어떤 식인지, lx가 어떤 식인지는 몰라요. 못 구합니다. 하지만 두근곱은 나와요. 자, 식을 한 번만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아직 좀 헷갈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뭐냐면 뭐야, fx랑 gx랑 lx를 못 구한다고? 못 구하는데 얘를 그럼 어떻게 구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함수의 교점, 아니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점에 관련된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뺀 함수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알파만 근이에요. 그쵸? 알파만 근. 그럼 얘는 어차피 이게 0대기 하는 게 알파만 중근으로 가질 테니까 요 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나 보다. 최고책에서는 2차에서 1차 뺐으니까 얘 따라가겠죠. 그쵸? 알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F에서 L을 뺀 함수식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GX 자체만의 식은 못 뽑아요. 그렇지만 최고체 계수가 1이면서 베타에서 접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답 나왔네. 오케이. 오이야. 고생했어. 괜찮나요? 오케이. 더하면은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더하는 거는 L을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FG가 만나는 거면은 F 빼기 G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면 LX도 지워지고 FX 빼기 GX도 나와요. 그치. 왜냐면 지금 4번에서 fx랑 gx를 만나면 24잖아요. 그럼 어차피 쟤는 좌변으로 넘겨서 fx 빼기 gx는 0의 두 근합이죠. 그걸 줬지. 그럼 fx 빼기 gx는 0의 두 근고. 좀 헷갈린 거 있을까? 얘 같은 경우는 F에서 G를 더한,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게 지금 F랑 G의 두 근합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는 F 빼기 G는 0의 두 근합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근데 그게 F 마이너스 그리고 G 마이너스 는 0의 두 근합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 그래서 예식 알죠? 예식도 알아요. 그래서 알파가 나와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두근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fx 빼기 gx는 0의 두근합. 그쵸? 요게 24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구한다? fx 빼기 gx는 0의 두근의 곱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뺀 함수의 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뺀 함수의 식만. 굳이 fg를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예 어떻게 들어간다? 그쵸? 똑같은 거 빼져 있으니까 통째로 빼보자. 그쵸? 빼버리면 fx 빼기 gx가 될 거예요. 그게 어차피 같은 식이 되겠죠? 얘는 그냥 지워지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fx 빼기 gx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f 빼기 l에서 g 빼기 l로 쓴 거랑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뭉탱이로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위에서 아래 거를 뺀 건데 위에는 이 x-알파 제곱, 밑에는 x-베타 제곱. 그럼 잠깐만, 그래도 식이 이쁘지는 않잖아. 그쵸? 안 이쁘죠? 근데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로 집어넣으니까 아예 그냥 최고체계수가 1인 2차식으로 나와버리죠. 그 미치수가 알파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두근합을 이용해주면 얘는 이미 그냥 식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뺀 함수식 자체가 그냥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다들 잘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보니까 2x제곱 빼기 4알파x 플러스 2알파 제곱 빼기, 그쵸? x제곱, 요거는 x 플러스 2알파였으니까 4알파x 플러스 4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x제곱 날아가고, 4알파x 뭐야? 이거 둘이 빼버리면은 얼마 나오지? 빼기 8알파 x 나오고 2알파 제곱에서 4알파 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나오고 두근의 합이라고 한다면 8알파가 되겠네. 그죠? 두근의 합 따라서 알파 값이 3인 걸 알 수 있다. 결론 둘이 뺀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20x 빼기 V18. 그렇죠? 그래서 두근곱 자체가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되게 잘해야 돼요. 이 문제 정리 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모의고사에서 진행했었던 실전 문제고요.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어때요? 지저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지저분한 게 없어가지고 내신에 출제하기 되게 좀 좋은 류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뺀 함수와 인수 정리에 관련된 어떤 위치 관계, 그렇죠? 설정. F랑 G를 꼭 모르더라도 L 껴있는 함수 가지고 둘 사이의 위치 관계를 확정시킬 수도 있구나. 그죠? 이런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레벨 4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풀어봤어요. 엄청 중요한 문제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이제 직선의 교점. 그죠? 방금 전에 한 내용이긴 했는데, 하나 정도만 좀 가볼게요. 레벨 2에 있는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나만 할까? 하나만? 49번 하나만 해봅시다. 49번. 간단하니까 부탁 한 번만 해봅시다.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그치? 너무 쉬워. 그죠?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개수가 유리수예요. 그죠? 유리수인데 지금 무리수근이 하나가 나왔죠? 당연히 다른 한근은 혈례근
2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개수가 유리수니까. 그래서 어차피 딱 이 느낌일 거라는 거야. 어차피 교점 구한다면은 요렇게 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볼까? 아우 야 이렇게 되는데 그쵸? A, B가 전부 유리수인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근을 구한다고 치더라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텐데 a가 유리수예요. 그럼 루트 3이 나올 구성은 사실 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얘가 3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지금 a가 유리수인데 무리수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루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켤레근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2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당연히 두근의 합이 A잖아요. 두근의 합이 A니까 A 값은 4라고 볼 수 있겠고 두근의 곱 B는 이제 4 빼기 1이니까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이 모두 등장을 다 했습니다. A에서 B 빼면 3.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러면 52번 한 번만 해봅시다. 52번.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헷갈려요. 좀 헷갈린 거 있을까요? 어차피 저거 한 근이 루트 3이 플러스 루트 4이면 다른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두근 합이 A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해보면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해도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로 잡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두근의 값이 알파 베타다. 어차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이 다 근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로 생각해주면은 삼각형 넓이는 B평 곱하기 높이 나누기 B평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든? 아, 신발 끝? 아, 정적분? 그치. 그 정적분에서 나오는 거지. 6분의 최고체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런 심각한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얘는 없어요. 자, 숫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뭐라 그럴까? 내가 이걸 하자고 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조금 곤란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봐요.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부터 일단 뽑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교점을 뽑는다. x제곱은 mx 플러스 2예요. 다 좌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와, 이걸 가지고 잠깐만 두근은 어떻게 구하지? 이 두분해가 안 되니까 사실 근 구한다 그러면은 근의 공식밖에 없잖아요. 되게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일단 미지수로 한번 잡고 보자. 그냥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알파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x좌표가 알파, 얘는 베타. 그쵸? 그러면 이걸로 y좌표를 다 뽑아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삼각형 넓이를 통째로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얘 지금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0,2예요. 그렇죠? 얘 y절편이 확실하게 그냥 2로 확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그냥 반 잘라서 그냥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잡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 얘 밑변 2로 잡으면은 요 길이는 베타. 그쵸?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요 왼쪽 부분의 이 삼각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알파구나. 그쵸? 요 부분의 넓이가 마이너스 알파구나. 그쵸? 왜냐면 밑변 길이가 2고요. 높이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파가 음수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알파가 음수라서.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밑변이고요. 높이는 베타가 되겠죠. 요 넓이가 좀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m,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 다 나왔죠? 그렇죠?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그 다음에 근거계수의 관계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어차피 알파가 음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넓이가 의미하는 게 결국 그냥 두근의 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달라라는 게 이 내용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소원에서 할 거는 아닌데 뭐라 그럴까? 세 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 점이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하죠? 사실 이게 공소투 내용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세 개 넓이 빼주면 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AD-BC의 절대값
2로 나눈 거랑 똑같이 나와요. 넓이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우와 진짜? 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세개 넓이 빼면 그냥 이 식이 나와요. 뭔가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 보이지만 나와요. 자, 절대값은 없잖아. 없어요. 그때마다 좀 다르게 나와요. BC 빼기 AD로 나올 수도 있고 AD 마이너스 BC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걸 그냥 수식적으로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피타고라스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C-A랑 D-B의 피타고라스로 얘를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해주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잖아요. 그럼 진짜 절대값까지 포함해서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공수2에서 나와요. 공수2에서. 와! 그러면 잠깐만. 만약에 삼각형이 여기 원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무슨 3,4 6,2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된다? 6에서 24 뺀 18의 절반. 이거 넓이가 그냥 9라고요. 괜찮아요? 그쵸? 넓이가 그냥 9로 나옵니다. 와 진짜로 맞나?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6, 4, 24잖아요. 거기에서 6이 12의 절반 6 빼주고 여기 지금 6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3, 2, 6의 절반 3 그쵸? 3 빼주고 얘는 3, 4, 12 6이죠? 9네 괜찮아요? 그쵸? 실제로 나와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좌표가 다 나와 있는 경우에. 다만 이게 좌표가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이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문제점이 뭐예요? 원점! 그쵸? 원점이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그쵸? 원점이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원점이 있으면. 원점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1,2 그 다음에 4,6 7,4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원점이 없는데 그럼 원점이 되게 다 바꿔주면 돼요.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1 빼고 2 빼죠. 어차피 다 1 빼고 2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6,2 그럼 얘는 3,4 그럼 또 AD-BC에서 그냥 정리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원점을 강제로 만들면 돼요. 와 그럼 잠깐만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이걸 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만약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얘는 이미 여기를 x좌표 알파로 잡았으면 알파 제곱이겠죠. 그쵸? 얘는 x좌표 베타로 잡았으면 베타 제곱이겠죠. 그쵸? 원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절대값을 2로 나눠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절대값을 2로 나눈 걸로 봐도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절대값 알파 베타로 묶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가 될 텐데 와 좀 다르지 않냐? 괜찮아요. 어차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그쵸?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인 걸 아니까 얘가 마이너스 2구나 그쵸? 그럼 어차피 절대값 씌운다 그러면 베타가 양수니까 이거 절대값 때문에 2로 나오죠? 그래서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둘이 똑같은 식인 걸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게 막 이거 말고도 딴 거 또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무슨 A, B, C, D, E, F 이렇게 막 다 돼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A 쓰고 C, D 쓰고 이거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준 다음에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난 제발 저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건 왜? 이거는 그 벡터의 외적이에요. 증명도 못 하잖아요. 증명 못하는 걸 쓰는 걸 사실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를 원점으로 바꿔놓으면은 그냥 얘 쓰면 되잖아요. 이게 더 짧지. 그쵸? 짧게도 더 짧은데 고등 과정으로 증명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이걸 쓴다? 나는 도대체 이걸 도대체 누가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 이거 왜 설명하는 거지? 고등과정으로 증명이 안 돼요. 쟤는 벡터 외적이라서. 근본 없는 문제풀이는 안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굳이 나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실수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러면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굳이 막 연습해가면서 쓰지는 않길 바랍니다. 왜? 만약에 실수 나오면은 어디서 실수 나왔는지 못 찾아요. 왜냐면 근본이 없는 문제풀이는 그게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왜? 이거 뭐 실수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빼면 되지 뭐. 그렇죠? 안 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그냥 문제 풀면 되죠 뭐. 무조건 다 풀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52번은 하다가 말았네. 다 구했죠. 오케이. 자, 결국에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는 이거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4배 더해주면 되니까 m제곱이 1이네. m 값이 뿔마 1인데 기울기가 양수일 리는 없겠죠? 그쵸? 음수인 애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벨 3 문제가 여기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요. 특히나 53번 조금 어려운데 얘는 좀 건너뛰고요. 54번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미안해. 너무 중요한 게 55번이라 55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초록색 삼각형하고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럼 잠깐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특이점을 찾아봐봐요. 당연히 무슨 점이에요? A점과 B점이죠. 자, 두 점은 어떤 상태? 이 둘이 교점이에요. 그렇죠? 이 둘이 교점. 그러면 당연히 교점이면은 연립해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K값 때문에 우리가 교점의 정확한 좌표를 몰라요. 그렇죠? 물론 K로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의 공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근을 구할 수는 있어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경우에 쓰는 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A, B점에 대한 거를 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뭐 근을 구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면 일단 근을 구해도 돼요. 구해서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걸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네 알파, 베타를 구했어요. 그렇죠? 알파, 베타를 구했습니다. 뭐 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삼각형은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은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라는 거는 기울어진 정도? 그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1대2네. 그쵸? 1대2예요. 그럼 요 길이를 알면 그 길이 2배잖아요. 그 넓이는 그냥 이거 제곱이라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는 아니니까. 그쵸? 자,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C점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분의 K. 그쵸? 마이너스 2분의 K, 0이구나. 그러면은, 요 부분, 보라색에서 나타나는 BC1 길이를 구해보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 2분의 K가 될 거야. 그쵸? 베타 플러스 2분의 K. 그쵸? 큰 X에서 작은 X를 뺐으니까 그럼 얘는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 번만 끌고 와볼게요. 얘는 그러면 베타 플러스 2분의 K잖아. 얘는 2배죠?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대2라서 2베타 플러스 K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요 넓이가 뭐라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냥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추워? 알았어. 춥구나. 바람이 직방으로 가는군요. 나 저거 잘못 썼다. 와, 미안해. 이야, 이거 마이너스 2인데 왜 도대체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거야? 요새 이상한 실수를 너무 많이. 미안. 말도 안 되는 실수. 뭔가 숨은 그림 찾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두 개로 나타나져 있어서 좀 그렇군요. 이게 알파랑 베타가 대칭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알파들을 지금 다 베타로 바꾼 상태지. 그래서 좀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한 문제로 잡을 때 알파, 베타는 대칭성을 이용해 주는 게 좋거든. 지금 상태는 베타를 다 K로 바꿔줘야 돼요. K 하나로만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돌아간 상태라 조금 지저분하긴 하다. 자, 여기 식이 이게 잘못하면 좀 많이 지저분해져가지고 조금만 더 봐볼게요. 자, 지금 얘는 알파, 그쵸? 요게 지금 큰 X에서 작은 X를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 그쵸? 요게 지금 A식 길이가 되겠고요. 자, 요게 길이잖아요. 2배 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알파.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밑변 곱하기 두배 나누기. 그냥 얘 제곱이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 요거의 제곱. 그죠? 이렇게 되겠고. 자, 얘는 방금 한 것처럼 베타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럼 미지수가 알파, 베타, K가 3개나 나오잖아. 그쵸? 3개가 나오지만 식이 지금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쵸?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쵸?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조식 자체 이거 어차피 마마 빼내면 어차피 제곱으로 똑같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분의 K 제곱, 베타 플러스 2분의 K 제곱. 요게 지금 현재 넓이 합이에요. 괜찮죠? 요게 지금 넓이 합.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그리고 두근의 곱이 K 마이너스 1. 그쵸? 자, 문자는 알파, 베타, K 3개, 식도 3개 나오죠. 그래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전개하면은 어차피 알파, 베타는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칭 구조는 합과 곱만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정리해주면 얘는 그냥 K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고 그냥 끝납니다. 자, 1분만 좀 더 마무리해 볼까요? 따봉. 따봉. 어때? 좀 할만해요? 연습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괜찮아요? 잘했는데 답이 조금 다르긴 한데 K 값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길이래. 길이면은 어차피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그냥 적당히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돼요. 맞아.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야. 왜냐면 길이, 넓이, 부피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무조건 양수야. 식이 좀 끔찍하지. 자, 얼추 지금 거의 다 나오긴 했는데 답이 조금씩 아쉬운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4분의 K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제곱 K 베타 4분의 K 제곱. 요게 지금 2분의 3. 그러면 이 식을 요거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알파 베타 그죠? 두 개 합쳤다라고 쳐봅시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K로 하나 또 묶어내면 그쵸? 1차짜리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K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그쵸? 그 다음에 틀려서?
아,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4분의 K제곱, 4분의 K제곱. 그쵸?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2분의 K제곱. 요게 2분의 3. 그죠? 요렇게 묶어둔 이유가 있죠? 갖다가 쓰기가 편하네. 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게, 이거 제곱에서 이거 두 번 뺀 거니까, 마이너스 2제곱에서, K-1을 두 번 뺐더라. 그쵸?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더라. 와,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전부 다 2차식으로만, K에 대한 2차식으로만 등장을 하겠네요. 그래서 4 빼기 2K 플러스 2 빼기 2K 플러스 2분의 K제곱은 2분의 3이니까 자, 2분의 K제곱 내림차순으로 하면 2분의 K제곱 빼기 4K 그 다음에 2에서 2분의 3 뺐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K제곱 빼기 8K 플러스 1은 자, 어떻게 했어? 4도 더 해야 되나? 왜 여기서 이걸 뺐어? 미안해. 2분의 9구나.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요. 요새 이상하게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 큰일 났어. 잠깐. 그럼 얘는 지금 판별식은 양수인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네요.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그냥 들어갑시다.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7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4 플러스 루트 7이냐 4 마이너스 루트 7이냐. 그렇죠? k는 4 플러스 루트 7 4 마이너스 루트 7인지 봐줘야 되는데 이게 4 플러스 루트 7이 돼버리면은 얘랑 아예 안 만나요. 자, 왠지 한 번만 봅시다. 지금 얘는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에 돼요. 그쵸? 짝수식으로 가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쵸? 요게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K 값이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죠? 4에서 루트 7 더해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커져버리죠? 그죠? 근데 루트 7 같은 경우에는 2점 얼마잖아요. 얘가 지금 한 2점 얼마 정도 되니까 이거 뺀 상태. 요 값은 1점 얼마 2보다 작구나.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지만 얘는 6점 얼마라서 아예 만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쵸? 근데 왜 존재하는 거지? 이게 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 저렇게 식이 두 개가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쵸? 그 이유가 알파 베타가 허수인 경우 중에서 지금 되는 애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좌표계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직 좌표계. X축과 Y축이 수직이다 라고 해서 수직 좌표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절대 좌표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절대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점 원점을 놓고 좌표계를 설정했다. 그래서 절대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상대 좌표계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좌표평면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벡터를 배울 거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면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이게 문제예요. 요거 얘가 실수 좌표계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기 실수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근이 저기서 표현이 아예 안 돼요. 허근이 허수 좌표축이 나와야 되는데 그 허수 평면이 들어가는 애들을 복소평면이라고 부르고요. 복소수가 들어가요. 복소평면이라고 그러고 그 복소평면 자체가 대학과정이라서 고등과정에서는 아예 안 나와요. 복소평면상에서는 저게 만나는 게 보여요. 이게 알파 베타가 허수인 상태에서도. 근데 우리는 지금 실수 좌표이기 때문에 못 봐요. 그래서 안 만나면 그냥 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래프로는 판단이 안 되고요. 이걸로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답이 얼마? 39가 될 겁니다. 39. 그죠? 40에서 1 뺐으니까. 자, 그러면은 야 이게 너무 많이 떠들었지? 힘. 오케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12시
42분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자, 질문이 괜찮아요? 바보나요? 팀원이 괜찮은? 오케이. 질문이 괜찮아요? 휴지 다 갖다 줄까? 오케이. 됐어? 아니요, 팀? 아니요, 저 누구 있어요? 저기